희망을 열어가는 방송 더원TV.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5년이 갔습니다. 붉은 원숭이인 병신년이 다가왔는데요. 201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더원방송은 10대 뉴스를 발굴하고 선정했습니다. 네, 10가지 뉴스 중에 먼저 평택 당진항 매립지 소식이 선정이 됐는데요. 네, 박성민 뉴스캐스터. 네. 예, 이 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예, 아직까지 분쟁 중이고 예, 있습니다. 첫 번째 네네. 10대 뉴스 네. 전해 주실까요? 네. 경계 분쟁으로 소리 없는 다툼을 하던 평택 당진항 매립지에 분쟁이 화두였습니다. 평택 당진항 매립지를 둘러싼 관할권 분쟁이 5년 만에 정부가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남쪽은 경기도 평택시에, 북쪽은 충남 당진시에 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 당진항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권에 대해 당진시와 평택시로 각각 분할해 귀속하기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평택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반긴 반면 당진시는 편파적인 판정이라고 반발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뭐 끝나지 않는 전쟁일 수도 네. 있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기회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후속 취재를 해야 되겠죠. 예. 네. 네, 이번에는 멀리 제주도까지 갔습니다. 네, 저희 더원방송이 갔었죠. 네. 예. 어땠었습니까 그때만 해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네. 더원방송 10대 뉴스 두 번째 네네.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6월 저희 더원방송 제주지사의 요청으로 특별 취재반을 구성해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주 이곳저곳을 다니며 신랄하게 꼬집을 건 꼬집고 칭찬받아 마땅한 것은 널리 알렸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최남단 제주도 서귀포시에 마라도가 안고 있는 문제는 위험한 선착장, 그리고 저반 항로 위험, 환경과 위생 문제, 학교와 응급환자, 마라도 쉼터 운영 중단 등을 취재해 현지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얼마 전 마라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된다고 반가운 소식들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역시 뭐 제주도에서 요즘 활동이 좀 뜸한데 뭐 날이 풀리는 대로 또 저희가 한번 현지 확인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예, 다음에는 뭐 서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10대 뉴스 세 번째인데요. 가락시장 시끄러웠죠. 네. 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세 번째 뉴스 네. 예, 선정된 거 전해 주시죠. 네. 더원방송 서울뉴스센터 취재팀이 찾은 서울 가락동 수산물 시장은 입주를 앞둔 직판 상인들을 서울시와 공사의 시장 운영에 분노를 느끼고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상인조합에 따르면 직판 상인들은 현대화 시설 사업이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쾌적한 시장 환경과 좀 더 넓은 판매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시설 개선을 환영해 왔었습니다. 자, 그러나 서울시와 공사는 국민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현대화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정부와 시장, 종사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그 가락동 농산물 시장 뭐 저도 취재를 갔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때 당시 뭐 유통을 담당했던 분이 또 뭐 경영 쪽을 이렇게 맡으셨나 봐요. 예. 지금 현재는 어떤지 아직 상황 체크를 안 해보셨죠? 네, 안 했습니다. 예. 그럼 서울 서정용 국장을 통해서 네. 한번 후속부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김정수 캐스터. 네. 뭐 이번에는 뭐 수원 소식인데 뭐 더원방송 그 10대 뉴스 중에 네 번째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정말 좀 시끄러웠었고 정말 화두가 됐었죠. 뭐 연태형 수원시장에 100억을 낸다 그럴 정도로 정말 낼지 안 낼지는 뭐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해 5월 19일 발족된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는 수원시의 오랜 소원이기도 한 수원군공항 이전이 확정되자 축제 분위기입니다. 나라를 위한 군공항이지만 이 수원 비행장 때문에 지역개발 족쇄가 채워져 한계가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군공항 부지는 첨단, 지식교류, 국제의료, 공원, 스마트폴리스 등의 계획 아래 2024년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후보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고 올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군공항 이전돼 가면 사실 뭐 그 부대로 인해서 먹고 살던 분들은 뭐 반대했을 거고 그렇죠. 그 이전 때문에 묶였던 땅 주인들은 뭐 환영했을 거고.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또 그 군공항이 어디로 가느냐가 참 또 그 지역 분들은 그렇죠. 또 뭐 환영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소음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아직까지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런 첨단 공항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예, 박성민 뉴스캐스터. 네. 네. 저희 더원봉사하고 인연을 맺은 일에 큰 사건을 좀 터뜨렸었는데 네네. 그게 천안 야구장 특혜의혹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지금 야구장 어떻습니까? 횡합니까? 네, 아직도 회합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이 아직 안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아직도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후속 보도가 필요한데 네. 그때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해 7월 78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들인 천안 야구장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들만 남기고 천안시의 전 시장과 천안 야구장 토지 지주들에게 유착관계의 의혹들이 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천안시의회는 천안 야구장과 관련해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해 출석일까지 연기했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780억을 들인 천안 야구장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하루빨리가 아니라 한시가 급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건물도 올라가야 되겠고 네. 네. 그 땅 부분에 대해서 좀 풀리지 않은 검찰 소식 한번 기대해 보죠. 네. 네, 다음에는 뭐 저희 더원방송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아줌마 리포터단, 네. 그다음에 아저씨 리포터단, 줄여서 줌마와 줌마와 저씨 저씨. 리포터단. 네, 좋습니다. 더원방송 줌마 리포터단 소식 두 가지가 10대 뉴스에 네. 네, 두 가지가 올라왔죠. 네. 여섯 번째 소식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네. 더원방송 줌마와 저씨 리포터단은 저희 방송국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긴장감을 조성하는 뉴스보다는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형식과 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기 만족을 충족해주자는 차원 정도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줌마와 저씨들의 맛있는 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매달 제작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무더위를 싹 가시게 하는 테딘 워터파크 리조트를 1박 2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피서와 함께 그동안 쌓인 피로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테딘 워터파크 네. 거기서 참 이렇게 환대를 좀 받고 왔는데 너무 그 부분들이 아까워서 아직 방송을 못 하고 있죠. 네. 예, 저희 뭐 비밀도 많이 폭로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오영래 리포터가 폭로한 부분 그게 아까워서 아직 못 내보내고 있는데 뭐 방송에 안 나가서 좀 원망 좀 들으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테딘 워터파크 관계자 여러분, 이 방송 반드시 됩니다. 예, 하지만 저희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조금만 딱 한두 달만 기다리시면 재밌게 편집이 돼서 방송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김종신 캐스터. 네, 예, 이번에도 저 아줌마들 좀 이렇게 바람이 좀 일어났죠? 네, 그렇죠. 예, 잠실 항공을 날아다녔다고요? 네, 예, 예, 더운 방송이 선정한 10대 뉴스 중에 7번째 소식. 네. 예, 더운 방송 아줌마들 잠실 항공을 접수하다. 그렇죠.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8월 마지막 수도권 지역에서 우리 동네 메신저로 활동 중인 더원방송 줌마와 저씨 리포터들이 서울 잠실 한강공원에 있는 잠실 헬기장을 찾았습니다. 뜨거운 여름, 헬기를 타고 한강을 내려다본 운치는 그야말로 짜릿했습니다. 우리 동네 골목에서 벌어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장담 있게 엮어내고 있는 더원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 사실 뭐 아줌마들 뭐 그러면 몸빼 입고 네. 시장에서 뭐 물건값 깎고 이런 적이 있는데 정말 세련됐는데요. 뭐 워터파크를 가지 않나 뭐 그다음에 어디죠? 용인 에버랜드 가서 에버랜드. 네. 꽃 축제를 가지 않나. 그다음에 뭐 헬기 타고만 날아다니질 않나?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오면은 어쩔 수 없는 아줌마입니다. 그렇죠. 아이 엄마기도 하고요. 네. 예. 사실 우리나라 아줌마들의 그 정체는 대단합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남자분들 새해 열심히 비 맞춰가지고 오래 삽시다. 아줌마들 역할이 1인 매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지금 뭐 수원에서는 뭐 임성수 국장 저씨 리포터로서 그렇게 지키고 계시죠. 네, 다음에는 뭐 백제문화재 폭발물 소식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뭐 특종은 아니지만 균특종에 네. 해당되는 부분을 취재하셨는데, 예, 더운 방송의 8번째 예, 그 10대 뉴스 전해 주실까요? 네.
지난해 9월 백제문화재 축제 현장에서 취재차 갔던 서종룡 국장이 전국 최초로 폭발물을 발견해 축제 관계자들에게 사실 규명을 재차 요구했지만 축제 관계자들은 안전대책조차 발표하지 않고 안일한 대처로 실망을 금치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주 심한 비산먼지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 장사를 하던 축제 현장.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식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식사용 탁자 아래 바닥은 마른 잔디밭에 설치되었고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먼지가 피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속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백제문화재 위생관리 0점이라는 보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시와 충남도는 재발 방지를 발표하지도 않은 사건이었었습니다. 2016년도는 백제문화재는 어떻게 변할까요? 백제문화재는 롱런이 가능한 컨텐츠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더원방송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뭐 폭발물 안전에 관한 어떤 해명도 없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먼지 속에서 식사를 하는 부분도 저희가 보도를 했지만 네. 그거에도 뭔가 이렇게 해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올해는 꼭 그러게요. 네, 예, 했습니다. 그 정부 축제 관계자 여러분, 이 내용 좀 중시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충청도 공주의 백제문화재를 해방하려는 의도는 절대 없고요. 다만 폭발물 발견이라는 안전 문제, 그 다음에 먼지 속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 이 위생 문제, 이거 정말 110점 맞기 딱 좋죠? 네네. 네, 김정순 캐스터. 네. 예, 경기 남부에서 가장 큰 화두가 두 가지였죠. 네. 예, 하나는 충청남도와 경계인 평택 강진항 경계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 남부 지역의 송탄 상수원. 그렇죠. 상수원 보고용 문제. 그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용인과 안성과 평택 간의 갈등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경기도 용인시와 안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상수원 보호구역 연구 용역이 평택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평택시의회의 추경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역 시민단체들이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절대적인 사수를 외치며 시의원들에게 연구 용역비 삭감을 강도 높게 촉구한 것입니다. 평택시의회는 이날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개선, 상생협력 연구 용역비 1억 2천만 원을 삭감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예, 그러면 현재 상수원을 풀지 안 풀지를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예, 이제 용역을 통해서 한번 좋은 결과를 창출해보자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 지금 공동 용역비를 또 깎자는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어느 지역 얘기입니까? 평택에서 나왔는데요. 그게 지금 아마 그게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네.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누리과정이나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분쟁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상수원 보호구역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참 난감합니다. 예, 다음 방송이 정한 10대 뉴스 중에 마지막 부분이죠. 네. 예,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인데 네. 이것도 역시 수원시와 화성시가 갈등이 좀 그렇죠. 있었던 네, 부분인데 네, 네. 그게 바로 메모리얼 파크 문제. 이름은 한백선이로 바꿨죠? 네, 한백산 가칭, 지금까지는 가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예,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일단락된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 소식 10대 뉴스 전해주시겠습니다. 최근 국토부는 경기도 화성시 광역 화장장과 관련해 그린벨트 변경안을 제2차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광역 화장장을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화성시는 국토부 승인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수원시에서는 갈등위원회 운영과 토론회 개최 등을 제안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인접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린벨트 변경안을 중도위에서 승인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수원 시민들도 경기도청에서 비롯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반발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통과가 됐군요. 네. 어쨌든 통과가 됐다면 잘 지어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네. 네. 꼭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 동네 분들이 그런 안 좋은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이렇게 유치한 주민들 봐서라도
한번 성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추운 겨울에 저희가 취재 갔을 때 그 직접 주민들 인터뷰를 했을 때 아주 반기는 분이죠. 그렇죠. 네. 예, 기억이 납니다. 그냥 네, 손 그렇습니다. 비비고 오면서. 네. 예. 더운 방송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열심히 좀 뛰었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참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네, 박성민 뉴스캐스터, 그다음에 김정순 뉴스캐스터, 네, 현장에서 또는 뭐 아줌마 아저씨 리포터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마무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2015년 한 해 동안 저희 더운 방송 가족들은 열심히 발로 뛰고 누구보다도 땀 흘려 뉴스를 제작했습니다. 2016년도 올해에는 더욱 정진해 정확하고 발빠른 뉴스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박성민, 김정순 뉴스캐스터와 함께 해봤습니다.